한국은 왜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나요? 우리는 한국을 승리를 가져다 준 국가로 기억하는데요. 이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아프리카 세네갈의 주한대사입니다.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에서 자원개발 및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건데요.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아프리카의 자원 전쟁에 뛰어든 건 꽤 오래전부터 지속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세네갈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특히 안정된 정세와 외국 기업 대상 개방적인 투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선호도 1위로 손꼽히죠. 그런데 한국이 승리를 가져다 준 국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20여 년 전인 2002 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세네갈은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지난 월드컵 우승자 프랑스와의 개막전을 비롯해서 조별리그 2경기와 16강, 8강 등 총 4경기를 치르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세네갈은 월드컵 대표팀을 보냈지만 응원을 위해 많은 세네갈 국민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아라는 곳이 거리도 멀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수의 인원을 보낼 만한 여력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세네갈 선수들도 응원은 포기하고 자신들의 경기에 전념하기 위해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자신들을 응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설마 하고 돌아보니 세네갈 국기가 펄럭이며 자신들에게 환호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믿지 못할 광경에 그 응원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더니 그들은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것 같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골이 들어갔을 때는 세네갈 국민들이 지를 것 같은 함성과 환호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과 그들의 열정 덕분인지 세네갈은 16강에 진출하게 되고 일본으로 떠나 스웨덴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그들의 마지막 여정에도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으며 일본에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줍니다. 그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세네갈 대표팀, 선수, 감독, 코치진들은 전부 감동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타지인 아시아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접하며 일본에서도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게 돼버립니다. 일본은 애초에 세네갈이란 국가에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강자에게 잘 보이길 바라며 약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민족이죠. 일본에게 약자들은 그저 침략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네갈과 경기를 하는 스웨덴을 무슨 본인들의 국가인 양 응원을 하면서 세네갈에게는 야유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그들은 당황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세네갈 대표팀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받은 환대와 사랑은 한국인들이어서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일본에서의 진정한 현실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세네갈에는 한국이 자세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세네갈 언론에서는 자신들을 응원해준 한국을 자신들의 형제 국가인 것처럼 보도했고 16강, 8강이 열린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 인연을 만든 한국은 이후에도 세네갈과 많은 교류를 이어나갑니다. 특히 세네갈의 기근이 심각하다는 것이 한국에 전해지며 한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아갑니다. 바로 그들의 주식인 쌀을 원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쌀을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품종을 아예 만들어 줘버린 것이죠. 이는 한국의 과거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식량이 넉넉지 않았으며 그중 한국인의 주식인 쌀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쌀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벼라는 것이죠. 통일벼는 기존의 쌀 대비 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려줬는데 당시 언론들은 이를 기적의 벽시라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더 맛있고 질 좋은 신품종이 개발 및 생산되면서 통일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미 은퇴한 통일벼가 세네갈에 넘어가 식량 문제 해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10년 무렵부터 세네갈은 우리가 발전하려면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선언을 계기로 한국을 향한 열렬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세네갈의 전자정부 사업을 비롯해 유무선 인프라 구축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한국은 건설 및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네갈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늘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세네갈이었기 때문이죠. 문화부터 사회, 경제까지 모든 것이 너무 달라 한국 기업들은 정착에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이나 도전한 끝에 세네갈의 한 산업 분야를 일으켜 세우기까지 했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동의 수출 중심지로 거듭나 엄청난 매출을 거두고 있죠. 바로 참치캔으로 유명한 동원 산업이 만든 세네갈의 자회사 스카사입니다. 놀라운 성과와 고용 창출을 거둔 이 회사에 세네갈의 대통령까지 감사 인사를 표했죠. 그런데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놓고 저울질하던 동원그룹이 세네갈을 선택한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쿠데타와 국경 분쟁 등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인근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세네갈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세네갈에서 유럽이 매우 가까운 데다 비행기로 리우데자네이로가 5시간, 뉴욕이 6시간 정도 걸린다는 지리적 이점도 컸습니다. 동원그룹은 세네갈의 국영 참치캔 회사인 스카사의 지분을 인수하며 34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마냥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은 대부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네갈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성 노조는 생산성이 낮은데도 급여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품질은 낮아지고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시 출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무단결근도 빈번했죠. 그래서 2016년에는 동원그룹은 거듭되는 손실에 세네갈 철수까지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진출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판 장보고로 불리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타고난 뚝심으로 유명한데요. 세네갈의 참치캔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격려하죠. 동원그룹 직원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세네갈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네갈 사람들의 문화에는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모슬렘의 특성과 함께 부족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한 것이죠. 삼성전자 동아프리카 지사장으로 12년가량 아프리카에서 근무한 아프리카 전문가 이종호 대표를 영입하고 원스카사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이종호 대표를 포함한 주재원들은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지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해 대여섯 시간을 달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주재원을 보며 현지 직원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축구와 음악, 춤도 소통 도구였는데요. 사내 축구 동아리를 만들어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에게 축구장과 축구화, 운동복을 제공했습니다. 주재원들은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었죠. 여직원을 위해서는 구내식당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파티를 여는 등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사결정 자율성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직원 복지도 놀라웠습니다. 백세파프랑, 즉 195원의 상징적인 금액만 받고 조식과 중식을 제공하며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두 가지 모두 세네갈에서 최초로 도입된 직원 복지입니다. 적자 경영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 자체가 세네갈인들에게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걸까요? 그 결과 스카사 공장의 생산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1인당 처리량이 시간당 24kg에서 40kg으로 2배가 됐죠. 이직률과 퇴사율도 극도로 낮습니다. 결국 스카사는 7년 만에 매출 114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스카사의 성공은 세네갈의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덕분에 노력하면 결실이 온다는 것을 체감한 세네갈인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로 인해 변화하는 세네갈의 모습이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세네갈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